지금 현 정권이 경제나 각종 사회 정책에서 나라를 끌고 가는 걸 보면요, 대낮에 음주운전을 해서 만취한 무면허 운전사가 차를 끌고 가는 것처럼 지금 위태위태합니다. 지금 이 나라 경기가요, 지금 어제 김동연 부총리가 삼성에 가는데 삼성이 100조를 투자한다, 뭐 고용과 투자 창출을 엄청나게 하겠다는 걸 김동연이 만나는 데서 할까봐 청와대가 제동을 걸어가지고 구걸하러 가지 마라 그러고, 이 김동연 측에서는 대통령이 투자하고 고용 창출을 이야기한 거는 괜찮고 김동연이 가서 그러면 그런 거냐 하고 싸웠는데, 그 본질은 뭔가 하면 일단 1번, 인도에서 이 정권과 삼성의 관계는 다 이렇게 화합이 됐다. 제가 좋게 화합이 됐다는 거고 짝짝꿍이 됐다는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과거에 노무현 정권이 삼성공화국이던 수준으로 복원이 됐다. 즉 삼성공화국 2로 돌아갔다. 그 즉시 금감원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가 뭐 꼬리를 달았습니다만은 봐줘버린 상황이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원격 의료를 문재인 정권이 박근혜 정권의 사업을 이어받아 가지고 그걸 갖다가 원격 의료를 그렇게 비난하고 반대하던 민주당 의원 전원의 의사를 무시하고 밀어붙이겠다고 한다. 현재 한국에서 원격 의료를 추진할 수 있는 데는 삼성밖에 없다. 즉 의료 분야 전부를 뛰어들어서 장악할 수 있는 것은 삼성밖에 없다. 그래서 재벌들이 최근에 의대가, 괜찮은 의대가 포함된 이런 대학을 인수하려고 발버둥을 친 것도 결국은 의료산업에서 언젠가는 이 삼성이 진출해서 원격 의료를 열어 제낄 것이고, 그 부분을 따라가면 적어도 시장을 독점하는 부분을 일부는 먹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의료 시장까지 재벌을 끌어들여서 하려고 하는 문정권은, 그럼 문정권이 주장하는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한다라는 문재인 케어는 말짱 거짓말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하나 좀 의문은요, 이 문재인 케어에 그렇게 반대하고 머리 깎고 투쟁하던 의사들, 그리고 의사협회가 지금 이 원격 의료에 대해서, 원격 의료는 문재인 케어보다 더 심한 거예요. 문재인 케어는 반쯤 죽이는 거면 원격 의료는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숨통을 끊는. 그런데 의사들이 입을 다물고 있다. 이것도 정말 희한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살만한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을 위해서도, 그 다음에 사회적 공익을 위해서도 앞장서는 부분에는 기본적으로 소양이 안 되는 사람들이구나, 즉 이기적이구나라고 제가 절대적으로 느끼면서, 저는 이 현재의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은 대한민국의 유일한 장점을 꼽아라면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 그리고 이 국가적 국민건강보험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라 봅니다. 오바마도 칭찬했지요. 정말 우연과 필연이 뒤섞여서 그래도 문제가 좀 있지만 세계에서 의료 수준 중엔 제일 낮다고 봅니다. 이건 제 댓글에 미국 사는 분, 캐나다 사는 분, 호주 사는 분, 이탈리아 사는 분, 영국 사는 분들이 다 공감을 해요. 자, 이 시스템이 지금 원격 의료가 되게 되면 이제는 어지간한 병으로는 의사를 못 만나고 원격 의료로 화상으로 의사하고 잠깐 상담하고 택배로 약이 날라오는 겁니다. 그걸로 가버리는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되면 공영 시스템은 화상 원격 의료로 거의 이렇게 정착되고, 특별한 경우에만 허가를 받아야 병원에 가서 이제 입원을 하고 병원에서 의사를 만나는 부분이 될 거고, 이제 점점 중간 병원들이 다 없어져 버리겠죠. 중소병원들이요. 그러면 병원은 전부 이제 뭡니까? 대학병원이나 대형 병원 중심으로 되어서 거기는 거의 만날라 그러면 돗대기 시장처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서민들은 원격 의료로 1차로 하고 2차로 대형 병원에 가서 줄을 서고, 그 사이에 동네 병원들은 거의 망하고, 동네 병원이 하던 일을 원격 의료가 다 대신한다는 거죠. 왜? 원격 의료로 수술은 못하니까.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가벼운 병들은 전부 원격 의료로 이렇게 하게 될 겁니다. 좀 있으면 이제 동네에 주사 놔주는 센터만 있을지 몰라요. 원격 의료에서 주사 처방전을 이렇게 메일로 보내면 그거 출력해서 들고 가서 그 주사만 맞는
이제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가겠죠. 그럼 부자들은 어떻게 하냐? 언제든 호텔 같은 데서 이렇게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지금보다는 의료비가 한 10배, 20배 비싼 5%, 10%를 향한 부자 이런 의료 시장이 따로 형성되겠죠. 이게 그냥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노무현 정권 때 뼈대를 세워서 그 좌파 정권에 이런 뼈대를 세웠다는 게 정말 희한한 거예요. 대한민국의 의료 문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젊었을 때 저는 10년 이상을 이런 문제를 위해 노력을 했는데, 노무현 정권 때 이걸 한마디로 이 의료 영리화, 예? 이런 부분들을 추구를 했고, 그것이 보수 정권의 대기업의 이해관계라면 무조건 존중하는 보수 정권에 받아들여져서 하려고 시도하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여기에 혹하도록 만들어서 시도를 하다가 뭐 최순실이 있고 했으니 그리 됐겠죠. 못하고 탄핵됐어요. 이제 이거를 집어넣고 엊그제까지 삼성을 죽이겠다고 회사들 다 뒤지던 이 정권이 이제는 딜을 쳤는지 이걸 이제 하겠다고 9월 정기국회에 통과시키겠다고 하고, 한국당 저 멍청이들은 그것도 모른 채 옛날에부터 우리가 하려던 거였다면서 찬성하고 있고, 그러니 안 되는 거예요, 한국당이. 만약에 한국당이 이거 찬성하면요, 저는 다음 총선 대선 때까지 저 당을 망하게 하는데 제 모든 전력을 기울여서 싸우겠습니다. 제 방송 들으시는 분들 진짜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그리고 이거 반대하던 민주당의 저 국회의원이라는 작자들은 이제는 대통령이 그러니까 또 절 돌라고 지금 작업 중인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이 기득권 앞에서, 수구 기득권 앞에서 한마디로 벌어지는 정치의 형태입니다. 자, 그런데 대한민국의 좌파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이걸 비판해야 될 집단들은 사회단체니 뭐니 의료단체들이니 보건단체들 입을 딱 쳐닫고 있어요. 문재인이 돌아버리니까. 그러면 박근혜가 실시하려던 원격 의료는 나쁜 원격 의료, 문재인이 하는 것은 착한 원격 의료입니까? 무슨 소리를 하고 싶은 겁니까? 그런데 어제 김동연이가 삼성전자에 가서 평택에 무슨 캠퍼스, 학교입니까? 캠퍼스라 하게 직원 식당에 앉아서 둘이 마주보고 대화를 나누면서 삼성의 바이오 산업을 제2 반도체로 일자리 많이 만들 것. 자, 바이오 산업을 제2 반도체라고 하면 이 바이오가 뭡니까? 궁극적으로 의료 분야를 삼성이 지금 제2의 승부처로 걸고 있다. 어제 거기서 다 이야기가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하겠는데 어디서 하겠다? 원격 의료에서 하겠다. 37만 개 창출하겠다. 자, 이걸 놓고 지금 청와대하고 김동연이가 생색 싸움을 하고 있고, 누가 삼성한테 낙점을 받을 건가 이제 아양을 서로 떨라고 싸움질을 하고 자빠졌습니다. 김동연이 일자리 20만 개 땐 광화문서 춤출 거다. 삼성에 기대한다. 그래서 혁신 성장 위에 주도적 역할을 한다. 삼성 측은 바이오 규제 완화 등을 건의했다. 이렇게 전해집니다. 이제 삼성이 갑이 되고 이 문 정권과 김동연이 어리돼서 얼끼리 서로 갑한테 가서 내가 눈도장 찍겠다고 하다가 싸움질하는 경우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와대는 구걸 발언 사실 무근이다. 투자 시기 방식 조율은 됐다. 그리고 이제 이재용은 이 을에 그래도 두목한테 내가 베풀어야지. 을에 부두목한테는 내가 이야기할 수 없는 거 아니냐. 미안하다. 오늘은 그냥 밥만 먹고 가라. 사진만 찍자. 이러고 보낸 거예요. 자, 이 정말 좀 웃기지 않습니까? 삼성이 그래 바이오에 진출하면서 규제 완화 요구하면 어제까지는 쳐 죽이려고 그러다가 이제 오늘부터는 원격 의료까지 해주겠다고 달라듭니다. 그 이면에요, 자영업자들이 쏟아지는 악재에 6년 내에 최저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하는 보도들이 지금 나왔습니다. 외식 자영업자들이 지금 폐업률이, 지난해 자영업 폐업률이 87.9%였다는 겁니다. 정말로 한 해 그러니까 100명이 개업을 하면 100명 중에 88명이 문을 닫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기가 찬 이야기입니다. 거의 사상 최악의 상황이 벌어져서
이제 점심 먹는 식당이나 이런 데 가면 반찬 더 달라고 요구하지 마라. 지금 한 달에 300만 원씩 적자인데 적자를 감수하고 버티고 있는데 들어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주인이 이 반찬 추가 신청도 하지 말라고 하고, 과일이나 채소 중에서 뭐가 좀 싼가 이렇게 찾아가지고 싼 걸로만 반찬을 만든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공단에 빈 공장이 급증을 해서 주문량이 반토막이 나서 이렇게 공장을 하니 폐업을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곳곳에 공장 임대 현수막이 붙어 있다는 겁니다. 작년에 당기 순이익 영원 이하 기업이 26만 곳으로 통계 집계 이후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아도 불황에 일감이 없는데 최저임금 올라가고 금리 인상되면서 영세업체들이 이렇게 공장을 운영하니 안 하는 게 돈을 붙이는 거겠다 싶어서 전부 빠져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인천 남동 공단이니 구로 디지털 단지에 이런 부분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데 지금 이 정권은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삼성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라는 과거에 자신들이 비판하던 수구 보수의 논리를 그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이 투자해도 한국은 안 됩니다. 지금 이런 상태로는요. 이재용의 할아버지가 투자를 해도 이병철 회장이 살아와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삼성이 산다고 삼성이 고용을 수십만 명을 늘릴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재벌들이요, 그간에 깜빵에 가거나 이 잡아 넣으려 하면 어떻게 뒤로 쑥닥쑥닥 해서 그 다음에 투자하겠다 발표한 걸 다 모으면요, 대한민국 국민들 재벌회사 취직 다 했을 거예요. 지금 아직도 이런 쇼를 하는 것이 문재인 정권의 수준밖에 안 된다 그러면 당신들도 이제 끝난 거다라고 내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더 주물지 말고 그냥 집에 조용히 가지. 재벌들 끝까지 더 뜯어먹을 일이 있어서 이 짓을 하냐고 제가 좀 독설을 퍼붓고 싶습니다. 원격 어려요? 그래, 이제 경제 다 망쳐놓고 투자 뭐 하니, 고용 유치하니, 이제 이런 데 국민들이 목말라 있으니까 요참에 한국 최고 재벌하고 빅딜 해서 원격으로 해주자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어제도 그래서 바이오 산업 활성화 규제 완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까? 자, 당신들은 과거의 노무현 정권 때부터 말하고 행동하고가 완전히 위선적, 이중적으로 처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이제 경기 나쁘다는 핑계로 원격 의료가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원격 의료 되면 동네 병원의 의사고 간호사고 다 집에 가버리고 약국들도 다 문을 닫게 될 건데, 약사들도 포함돼요. 약사 의사 저끼리 티격태격해도 원격 의료 되면 이제 약도 택배입니다. 그러잖아요. 집에 앉아서 화상으로 의사 만났는데 의사가 처방을 하면 메일로 보내겠죠. 그럼 메일 출력해가지고 원격 의료 부분은 의사가 그냥 처방 내용만 이렇게 메일로 보내주고 나머지 약은 이제 약을 택배로 보내는 것이 두 개가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격 의료는 약 택배하고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원격 의료 시스템의 내용이에요. 자, 제가 이 만약에 틀린 이야기를 한다면 보건복지부의 관료 누구라도 좋고, 이 정권의 원격 의료를 추진하는 사람 누구라도 좋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삼성의 누구라도 좋으니까 저하고 원격 의료 문제를 두고 토론을 제 방송에서 언제든지 가질 것을 제가 약속을 합니다. 자신이 있다면 제 방송에 출연해서 저하고 한번 논리를 따져보기를 바라고요. 이제 털어먹을 게 없으니 국민의 그나마 한국에서 좀 멀쩡한 의료 시스템까지 털어먹으려고 하는 문정권이나 저는 재벌의 의도가 매우 불순하고, 이 둘이 이거 여기에 붙어 먹어서 또 이런다. 제가 이거 많이 주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제가 4월 달에 제 방송에서 문재인이 되면 삼성공화국 2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리고 이재명이 다른 걸 욕을 다 얻어먹는 거는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문재인을 삼성공화국 가지고 비판한 것은 옳은 지적이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박원순도 그 비판을 했고요. 자, 정확하게 글로 가지 않습니까? 제가 뭘 했어요? 이재용만 석방시켜 줄 거다. 이재용이 석방하라고 왜 보수단체들이 말이 하냐. 지가 알아서 잘 나올 거다 했는데 이재용만 딱 석방시켜 줬잖아요. 그래 놓고는 또 쪼우는 척 하다가 이제 마지막 딜 전에 공격이었겠죠.
그리고 딜 딱 되고 난 뒤부터 지금 하는 거 안 보세요. 어려움 인형화를 들고 나와요. 내가 이거 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도 기다리다가 공격하는 겁니다. 자, 오랫동안의 계기예요. 이걸 털어먹자. 이거 말고 그 다음 털어먹는 게 뭔가 하면 이제 통신사업. KT가 하는 통신사업 털어먹는 거 몇 개 있어요. 왜? 지금 밖으로 무슨 뭐 스마트폰이니 반도체니 이거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머리 아픈데 내부에서 안정적으로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해서 내부 장사하고 이게 성공하면 그걸 또 외부에 수출하자. 지금 그런 계획을 짜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미안하지만은 원격 의료 부분에 대해서 이 국민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것이 무슨 일자리니 4차 산업혁명이니 더 나아가서 무슨 규제 완화니 하고 어설프게 연결시켜서 해먹으려고 그러면 절대로 용납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한번 파괴된 시스템은요, 절대로 복원될 수 없어요. 문재인 정권이 문재인 케어를 던진 거는 뭐 때문에 던져요? 원격 의료를 가기 위해서 그 미끼로 문재인 케어를 던져서 국민 다수를 마치 이제 병원비를 적게 되는 것처럼 하고는 그래, 니 적게 되는 거는 좋은데 이제 비용도 좀 낮추자. 의사 만날 필요 있어? 그냥 적게 들게 컴퓨터로 서로 얼굴이나 좀 봐라.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공짜 좋아하면 이제 이렇게 쏟는 겁니다. 그 이면에 제가 하나 이야기를 하죠. 정부가 7월부터 대형 병원 2, 3인실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서 환자 부담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고 발표했죠. 이게 문재인 케어의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솔직히 6인실 가보면 사람이 있을 곳이 못 되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2, 3인실에라도 1인실이 제일 좋겠지만 거기는 비싸니까 가고 싶은데 2인실 같은 경우에도 하루에 뭐 한 10몇만 원씩 하지 않습니까? 3인실도 한 7, 8만 원 하고 이러니까 비싸서 이제 못 가니까 2, 3인실을 건강보험을 해줘서 지금 부담의 절반으로 해주겠다. 그런데 현실이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난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아버지를 상급종합병원, 그러니까 큰 병원에 입원시킨, 2인실에 입원을 시킨 한 사람이요. 진료비 내역서를 보고 고개를 갸우뚱했답니다. 7월부터 2인실 입원료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들 거라는 복지부 발표와는 달리 입원료에 큰 차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6월에 다인실과 2인실 병실의 차액이 하루에 11만 4천 원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러 명이 있는 거하고 2인실에 있는 거하고 차이가 11만 4천 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 부담금이 50% 감면되었다는 7월에도 9만 7천 원을 냈다는 거예요. 원래 의료보험이 되는 것은 다인실, 6인실 이상이기 때문에 그러면 2인실에 가게 되면 추가로 내는 것이 그만큼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얼마가 된 거예요? 결국은 17,000원, 15%만 줄었다는 겁니다. 감면이 많이 되겠구나 해서 안심하고 2인실에 있었는데 원래 기본료보다 높게 산정을 하고 나서 50%를 할인해줬다 하니 너무 생색내기 아닌가. 그러니까 2인실 반값을 올려놓고 옛날에 받던 것보다 50% 깎아줬다 하고는 결국은 15% 깎아줬다는 겁니다. 2인실 입원료가 20만 원 가까이 책정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어찌된 일인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래 이 의료보험 청구 내역이 적절한가, 병원들이 낸 거에 적절한가에 대해서 평가하는 이 평가원이 있어요. 저도 여기 옛날에 관여 좀 했습니다. 그래서 시원한 답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상급종합병원에서도 이런 식의 본인 부담금이 많이 차이가 나면 솔직히 손해잖아요. 운영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병원들이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많이 깎아주면 사실 깎아주는 게 아니라 국민들은 정부에서 그걸 내주니까 국민이 내는 몫이 반이 되고 나머지는 정부가 내주는 몫이 큰 거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돌아가는 내역을 지금 정확하게 우리는 알지는 못합니다만 실제로는 심사평가원이 하는 거를 보면, 말한 걸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 병원이 손해볼 게 뭐 있습니까? 정부가 내주면요. 누가 내느냐는 차이였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개인이 대부분을 냈는데 2인실부터 이제 정부가 많이 내줘서 반만 내면 된다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형 병원 수납 창구마다 부담이 줄을 거라 생각하고 이인실에 들어갔던 사람이 지금 문의가 잇따르고 시끄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11만 4천 원 하던 방을 한마디로 19만 2천 원인가로 올려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 어린이들 보육 지원을 해준다고 유치원에 보내면 과거에 유치원에는 한 30만 원이면 됐어요. 그건 정부가 다 지원을 해준대. 그러면 유치원 비용이 거의 공짜구나 생각했는데 유치원에 가면요. 영어 교육이니 무슨 추가 수당이니 이래 들어가갖고 지금은 그거 받고도 한 30만 원은 내야 된다는 거하고 똑같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케어가 이 숨뻥이듯이 원격 진료가 지금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결국은 국민들 속여 먹기 위한 지금 작업에 불과하다는 거. 자, 제가 마지막으로 의사협회 왜 이 문제에 투쟁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당신들이 이 문제에 투쟁하지 않으면요. 당신들 의용단체라는 비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문재인 케어가 사기라는 게 드러났고 여기에 대해서 이것보다 훨씬 심각한 대한민국의 공공의료체계를 파괴하는 원격 의료를 하겠다라는데 이건 또 왜 침묵하고 있습니까? 머리 다 깎고 길거리로 나가서 자빠져야 될 거 아닙니까? 깜빵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의사협회 똑바로 하기 바랍니다. 기존에 썩은 수구 기득권 이 보수를 자처하는 떨거지들한테 쏘가가지고 이 문제에 저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좌파적 사고를 가지고 재벌에 대한 분노를 가졌다. 제 이야기를 지금까지 들어보세요. 재벌이 열심히 일을 하면 정부가 도와야 된다 하지요. 근데 재벌이 정치적으로 딜 쳐가지고 말입니다. 국가의 정책에 장난을 치고, 예? 아니, SK가, 라오스가 사고 친 걸 왜 범국민이 모금해서 돕고 뭐 이런 식으로 예? 단체들이 났습니까? 그런 것부터가 웃기는 거 아닙니까? 자, 이제는요, 보수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 대기업이 한다는 부분에 무조건 옹호하는 식의 사고를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요, 다수의 국민들을 속여먹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당 의원들이 전원이 원격 의료에 찬성하고 있다는 거. 앞으로 한국당 의원들 원격 의료 찬성하는 사람요, 제가 한 명씩 다 까발리면서 망신을 주겠습니다.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